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타 등을 닮아 낙타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양도성의 동쪽 지역에 있는 산이 바로 이 낙타산 혹은 타락산, 낙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야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모양새 자체가 낙타 등을 닮아서 낙타산이라고도 많이 불려왔는데요. 이 낙타산은 한양의 내사산, 즉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과 더불어 내사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의 모양 자체가 낙타 등처럼 불룩 솟았다고 해서 낙타산, 낙산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고요. 고려시대 이래로 우유를 담당하는 우유소, 유소라는 기관이 조선시대의 타락색으로 바뀌었는데 낙산 일대의 궁중에 우유를 공급하던 왕실직영 목장이 있어서 우유를 뜻하는 타락이라는 명칭의 타락산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우유를 파는 집이 있어서 타락골, 낙동 이렇게 또 붙여져서 결국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붙여진 산이 낙타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성을 끼고 있는 이 산자락이 100m 내외의 이런 돌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양 도성 내의 내수인 지금의 청계산이 이렇게 동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성북천 등과 이 정릉청 등이 만나는 이 저습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은 일찍이 이러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찍부터 이 소를 키워서 우유를 생산하는 이러한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부적닥한 지역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 타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양 도성을 있는 동쪽 지역의 내서산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간수문을 통해서 내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이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타락산 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오부도에서도 이 타락산이 응봉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산 자락이 이렇게 타락산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지쳐 흘러 산자락이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의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봉뿐만 아니라 백악산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산자락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곳은 넓은 들과 산 그리고 물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 상춘원과 같은 별장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곳 자체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동강처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찍이 우유를 생산했었던 전통이 이어져서 왔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우유 산업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89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의 유가공 대표적인 업체였던 모리나가나 메이지 등이 국내 여러 곳에도 이런 농장을 져서 직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도 목장이 3군데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산목장, 동양목장, 경성목장이 될 텐데 이 도남동 일대의 평산목장이 또 이 신설동 일대의 동양목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낙산 일대가 바로 전통이 이어져 오는 목장이 20세기에 와서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제 등에 있었던 경성목장과 더불어 이들이 하나의 우유 판매를 위한 조합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우유가 대대적으로 선전되어서 저온 살균한 우유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1937년도에는 경성우유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도 이 낙산 일대에 이라는 우유를 생산했던 목장의 전통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면서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졌었던 이 낙산, 타락산 일대에
이 지역에는 숭신방과 인창방 등이 정의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흥인지문 동대문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차선에 때문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이 지역의 노선이 놓여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숭신방, 인창방의 거주 인구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마을이 들러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1899년에 청량리선의 전차가 개통이 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이 청량리 밖에 홍릉, 명성황후를 모시는 이 홍릉이 조성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게 조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대문에서부터 동대문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이런 전차 노선이 생기면서 장신방, 숭인방, 도남리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차길이 놓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소위 도시민들이 이곳으로 유입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한양도성 방해, 숭인방을 중심으로 하는 장신방 등이 이렇게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동쪽 지역의 교통상의 요지로 경춘선, 경원선, 중앙선 등이 놓이게 되는 것이 결국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동쪽산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타락산과 그 타락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우유산업의 형성 등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